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예상 문제 2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전체 영상을 보시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각 파트별로 올려져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형 및 고급형 택시 운송 사업의 사업구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택시의 유형을 보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고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대형 및 고급 이거죠. 이것의 사업구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시군이죠. 예, 경영, 소형, 중형 같은 경우는 특, 광, 도, 시군까지 다 내려가는데 대형하고 고급형은 시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특광도만 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10조에 보면 일반 택시, 그러니까 경영, 소형, 중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군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고급형하고 대형과 고급형은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만 한다. 즉 시군은 하지 않는다. 대형 택시나 고급형 택시는 시군에는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형하고 고급형은 특광도만 있고 시군에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송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외버스 운송사업. 일단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좌석형이 시외버스에는 없죠. 시외버스에 있는 것은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만 있습니다. 좌석형이 있는 것은요. 시내버스하고 농촌형, 거기에만 좌석형이 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에는 좌석형이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좌석형이 있는 것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만 있고 시외버스에서는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나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 운송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좌석형이다.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은 시외버스 운송 형태고요. 좌석형은 어디더라고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 거기에 있는 버스 그것이 좌석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전 적성 정밀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요? 네. 자동차에는 정기검사가 있지만 운전 적성 정밀검사에는 정기검사라는 건 없습니다. 이 검사만 있어요. 신규 검사는 맨 처음에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검사는 일정한 중형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요. 65세 이상에서 70세, 70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고령자의 운전을 좀 제한한다 라는 의미에서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겠는가에 대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 자격 유지검사입니다. 그래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로 나눈다라고 시행규칙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규 검사를 받는 자는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운전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이 처음 이제 택시를 운전하거나 하면은 바로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다. 중형 이상의 사상자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특별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1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기검사란 건 없습니다.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 유지검사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요건 중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어린이 연령 기준. 지금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고 보느냐.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나이가 어린이 기준이죠.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이면 12세 몇 개월 이렇게 되겠죠. 13세는 아니에요. 13세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13세 이상은 미만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나이가 13세 이상이죠. 어린이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알고 계시죠? 안내표지란 건 없습니다. 주의를 안내하고 규제 또는 노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별도의 안내표지는 없습니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같은 것은 현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표지에는 법 8조에서 주의표지,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시가 있다. 이렇게 아주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의 맨 뒤쪽에 보면 이런 주의 표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표시가 주의 표지입니다. 규제 표지, 몇 톤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도 규제 표지죠. 지시 표시,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이런 표시가 지시 표지가 돼요. 노면 표시는요. 이렇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실선, 백색선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노면 표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안내표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표지에서 이 가운데 까만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분리대입니다. 이 차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 중앙분리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이죠. 중앙분리대의 시작표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까만 것은 중앙 분리되고 이제 중앙 분리대가 시작된다는 표지입니다. 최고 제한 속도가 80km/h인 도로에서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그때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노면이 얼어붙었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그러면 얼마를 줄여야 합니까? 네, 100분의 50. 반절로 줄여야 합니다. 눈이 20mm 미만 쌓였고 노면이 물에 젖어 있다. 그런 경우는요. 20%만 감소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20mm 이상 쌓였고 노면이 얼어붙었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면 50% 감속해야 합니다. 80km에서 50% 감속하면 40km/h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이 속도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 공록 중에서 녹지지역을 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50km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도로에서 즉 녹지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 이런 데서는 60km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면은 80km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5060입니다. 50km에서 일반적으로 50km,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60km. 녹지지역이면서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80km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매시 90km입니다. 최고 속도가.
최저 속도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30km. 그래서 90, 30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다음 고속도로에서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입니다.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100km입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50km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예, 경찰청장이 120km까지 갈 수 있도록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는 50km입니다. 편도 1차로는 80km, 편도 2차로는 100km까지. 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20km까지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인해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었다. 눈이 20mm 미만이다. 즉 19mm 왔다라든가 이런 경우죠. 100분의 20, 20%를 감속해라. 그런데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노면이 얼어붙었다. 빙판이다.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이런 경우에는 50%를 감속해라. 절반으로 줄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제한 속도가 80km인 곳인데 눈이 20mm 이상이 왔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40km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50 감속이죠.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 구간에 최고속도 60km의 안전표지가 되어 있다. 이런 안전표지가 없다면 90km까지 갈 수 있죠.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이 안전표지가 있다면 안전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6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네, 안전표지가 있다면 그 안전표지에 따른다. 안전표지가 없다면요. 그렇죠.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90km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안전표지에서 60km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안전표지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 중 최고 속도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50% 감속해야 되는 경우,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50% 감속해야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 어떻게 되나요? 20% 감속이죠. 50%가 아니라 틀렸고요. 노면이 얼어붙었다. 50% 감속이죠.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50% 감속입니다. 2번만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는 20% 감속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 기준은 그렇죠. 자동차 전용 도로 90km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90km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 말하는 과속, 일반적으로는 제한 속도를 넘으면 바로 과속인데 자동차 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는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얼마를 초과해야 과속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2번이죠. 시속 20km를 초과하면 과속입니다. 자동차 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은 20km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과속이라고 말하죠. 20km를 초과한 속도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은 과속이라고 하면 20km 초과시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사고에 해당되는 거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20km를 초과한 것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100km면 120이 돼야 되는데 110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80km면 100km가 넘어야 되는데 95니까 아니죠. 시속 20km가 넘어야 되니까요. 90km 최고 속도라 그러면 110km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100km가 아니죠. 60km이면 80km 이상이면 과속이 되겠네요. 근데 82km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특례법상으로도 과속에 해당됩니다. 4번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차 시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 작동시킨다. 맞죠? 오르막길에서는 자, 이 오르막길에다 주차하려고 합니다. 오르막길에다가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기어를 그렇죠. 1단에 놓고 해야겠죠.
그런데 오르막길에서는 후진, 그랬으니까 틀렸죠. 1단에 놓고 내리막길에서는 이렇게 내리막길에다가 주차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진해 야겠죠. 그리고 바퀴를 고인목을 고인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됐네요. 예, 오르막길에서는 1단에, 내리막길에서는 후진해 놓고 바퀴에 고인목을 고인다. 그래야겠죠. 급경사길에는 가급적 주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습기가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차고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LPG 차량용 용기의 색깔은, LPG 차량이 어떻게 그 용기가 어떻게 생겼나요? 회색으로 돼 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장기간 주차한 후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은, 습도가 높은 날 잠자고 아침에 차 몰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끽되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그럴까요?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차 타고 나갈 때 잠김의 현상, 모닝녹이죠.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장기간 주차한 후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은 모닝녹 현상입니다. 그럼 페이드 현상이란 건 뭐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계속 풋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발브레이크를. 그러면 마찰력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가지고 열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동이 잘 안 걸리는 거. 이런 것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너무 브레이크가 열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열화 현상을 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 이걸 페이드 현상이라고 한다. 베이퍼록 현상은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이번에는 이 열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은 그 브레이크 오일 쪽으로. 왜냐하면 유압으로 이걸 밀어주는데 브레이크 오일 쪽으로 전달되니까 오일이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가 증기가 찬 것 같은 공기방울 같은 게 생긴 게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 베이퍼는 수증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오일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 제동이 잘 안 걸리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베이퍼로 현상이라고 그래요. 수막 현상은요. 비 오는 날 달리는데 자동차 바퀴에 트레드가 있잖아요. 그 트레드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트레드 자체가 물을 갈라줘야 돼요. 그래서 노면에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 물이 많다 보니까 바퀴가 스케이트를 타고 뭡니까? 수상 스케이트를 타고 나르듯이 바퀴하고 접촉면이 없게 돼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게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타이어에 트레드 홈 사이에 있는 물을 헤치는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노면 접지력을 잃게 돼 가지고 그렇죠. 수상 스키 타듯이 물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런 경우가 수막 현상입니다. 그래서 페이드 현상, 베이퍼록 현상, 수막 현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는 장기간 주차한 후에 차 타고 가려고 아침에 출근을 차 타고 가려고 하니까 브레이크 밟으니까 쇠가루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 이 미세한 녹이 있어서 그래요. 드럼에. 그런 것을 아침에 차 타러 보니까 잠김 현상이 나더라. 모닝 녹입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선회할 때 차체의 좌우 진동을 완화하는, 즉 한쪽으로 쏠리는 거 평형을 맞춰주죠. 그걸 뭐라고 하냐는 거죠.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라이저라는 것이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좌우 진동 롤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을 할 때 작용해서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장치. 커브길에서 자동차가 선회하면 원심력 때문에 차체가 기울어지는 것을 감소시켜서 롤링 현상을 방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속 선회할 때 차체의 좌우 진동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공기식 브레이크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공기식 브레이크, 대형 버스라든가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공기식 브레이크가 있죠.
공식 브레이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일단 1번 차량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이나 대형 버스, 대형 트럭에는 이런 공기식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압축기를 가동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죠. 구조가 좀 복잡하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2, 3, 4는 틀렸죠. 1번만이 맞는 것입니다. 공기식 브레이크는 차량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공기식 브레이크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제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차량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공기가 다소 누출되어도 제동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아서 안전도가 높다. 베이프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 제동력이 조정된다. 압축 공기 압력을 높이면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점은요. 공기 압축기의 구동에 엔진 출력의 일부가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약간 크다. 구조가 복잡해서 가격이 비싸다. 이것이 공기식 브레이크의 설명입니다. 공기식 브레이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주로 대형 차량 등에 많습니다. 차량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가 좀 큰 편이죠. 왜냐하면 공기 압축기를 가동시켜줘야 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신조차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신조차, 새로 차를 뽑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차가 사업용 승용 자동차예요. 여기 승용이 빠졌네요. 승용입니다. 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 정기검사로 보는 유효기간은 2년이죠. 비사업용, 즉 출퇴근하려고 내가 새 차를 뽑았어요. 출퇴근용으로. 비사업용, 출퇴근용으로. 그러면 몇 년 동안 정기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최초 유효검사 유효기간이 4년이죠. 그런데 회사용, 즉 영업용으로, 사업용이죠. 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뽑았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정기검사 안 받아도 되죠. 이게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은 2년, 비사업용 출퇴근용으로 뽑은 것은 4년. 그 이유는요. 내가 출퇴근용으로 뽑은 차는 그 4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사업용으로 뽑은 승용자동차는 2년 동안은 안 받다가 최초 유효검사 기간이죠. 2년. 그 다음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뽑은 신규 차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출퇴근용은 4년. 그 이유는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비사업용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죠?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행하는 것. 가슴 압박.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심장 뛰게 하기 위해서. 인공호흡.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심폐소생술이 되겠죠. 심은 심장, 폐는 인공호흡. 그래서 심장은 압박, 폐는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소생시키는 것.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심장에 대해서는 가슴 압박, 호흡을 하는 것은 인공호흡으로 하는 행위, 심장, 폐,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